네. 자, 오늘은 한국 경제에 관한 강의의 첫 시간으로서 한국 경제 왜 공부해야 하는가 또는 왜 알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답을 찾아보기로 하죠. 자, 첫째는 경제와 우리 생활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왼쪽 그림에서 보면 환율이 나와 있죠. 환율. 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와 또 지금처럼 1,500원일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고 또 많은 그러한 매스컴에서 또는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러한 영향력, 환율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즉, 이것은 뭐죠? 환율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뭐 만화로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자녀가 용돈 달라 그러니까, 아빠는 신문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고, 그렇죠. 물가네, 물가. 그 다음에 이제 주부, 그쵸? 엄마죠? 엄마도 물가, 그쵸?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가 무섭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경제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와 우리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경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사회에서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그 다음에 뭐 사회 문화적 측면, 과학 기술적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이 사람들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아담 스미트, 그렇죠? 뭐, 국부론, 칼 막스, 자본론, 그렇죠? 뭐, 보이지 않는 선. 자, 전공 불문하고 이거를 안 되는 얘기는 그만큼 뭐 경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이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경제학자들이죠. 경제학의 아버지죠.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여왕이다. 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이 경제학이 이 사회과학, 그렇죠? 뭐 경영학, 어, 정치학, 어? 여러 가지 분야에 비해서도 어, 아주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경제 문제가 핵심적인 그런 주제로 떠오르고 있죠. 자, 세 번째는 경제 지식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경제를 알게 되면 또 경제 이론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 물론 한국 경제에 관한 내용이나 또 경제학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죠. 하지만 이걸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한국 경제론이나 경제학은 아까도 봤지만은 사회과학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떤 학문적 차원이 강하죠. 또 그걸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경제적 원리를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 청년은 그렇죠? 이러한 경제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주식 투자, 그렇죠? 주식 투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기업 집단,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이런 데도 보면은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경제연구소가 별도의 법인으로 있는데, 즉 이러한 경제연구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넷째는 자, 일반 시민으로서 한국 경제를 알아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well informed citizen. 이 잘 알아야 되는 뭐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또 빈곤 문제라든가 주식 시장이라든가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으로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양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알아야 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양 한국 경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대학에서 교양으로서 교양이면 이제 선택이 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경제 교양 한국 경제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일반 대학생들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예, 그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일반 시민으로서 경제학을 가르치죠. 경제 문제를.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보니까 이 경제를 고등학교 때 배우긴 배우지만 입시 과목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불문하고 뭐 예? 과학도라든가 예술학도라든가 또 정치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 이컨 그렇죠 이컨이죠 이컨은 이코노믹스인데 이컨 151 그렇죠 잘 안 써지네요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과목이 아예 대학 불문하고 이컨 101은 거의 다 듣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으로서 이러한 경제 교육이 잘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잘 배우지도 않고, 그렇죠? 대학에 와서도 자기 전공, 뭐 자격증 이런 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과목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강좌를 내가 유튜브에 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자발적인 거겠지만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섯 번째로 보자면
이 경제학은 상당히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또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배우게 되면 또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국 경제를 배워야 된다.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약하면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경제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경제 분야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경제학 또는 한국 경제를 알게 되면 뭐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런 돈 버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일반 시민으로서, 교양으로서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 또 한국 경제를 배우게 되면 재미가 있을 수 있다. 물론은 주관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한국 경제를 왜 배워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 첫 시간으로서 왜 한국 경제를 배워야 되고 경제학을 알아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끝내고 다음에 또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